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녹십자 랩셀, 코드 번호는 144510입니다. 현재 시각 4월 30일 12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과 의견이 담겨 있는 리뷰 영상이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매일, 거의 매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리뷰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고,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녹십자 랩셀이 어제 종가 마감도 상당히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녹십자 랩셀이 뭐 특별히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녹십자의 형, 녹십자의 형을 뭐 이제 녹십자가 가지고 있죠. 녹십자, 녹십자가 최대 주주, 그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이렇게 있는데 녹십자 쪽이 오늘 코로나 혈장 치료제 3상에 있어서 포기를 했다. 아무래도 3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또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더 많이 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근데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주들 안에서도 거의 대형주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삼상에 대해서 포기가 나왔다. 물론 오늘 녹십자는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와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혈장치료제 개발 중인 녹십자가 임상에 필요한 코로나 완치자 공여 혈장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공문 코로나 협약기간 종료권에 따르면 혈장치료제를 개발 중인 녹십자가 임상에 필요한 코로나 완치자 공여 혈장을 30일부로 이제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20년도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신규 지원 대상자재로 선정되며 정부로부터 58억 원의 지원을 받아 작년 8월부터 이상 임상을 진행했는데 2월 중순 이상의 전반부가 완료되어 결과를 분석하였으나 추가 임상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코로나 완치자 공여 혈장 공급 협력도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4월 중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더라도 필수 조건인 추가 임상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승인 심사 자체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전봉민 의원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요즘에. 네. 제가 제약바이오주들 위주로 좀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 전봉민 의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했었는데 녹십자 랩셀에도 만약에 녹십자사가 코로나 혈장 치료제를 뭐 완료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물류 쪽으로도 이제 조금 기대감이 있었죠.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지나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조정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단 올라갈 타이밍에 있어서 보통 이제 여기서 어떻게 조정을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조정의 기간을 보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은 여기거든요. 맥시멈은 이 구간. 그러니까 직전에 어떤 일봉상의 저점 정도를 조금 판단합니다. 보통 10만 8,500원대 이 정도까지가 이제 맥시멈인데 이런 구간에 있어서 장대 음봉으로 뚫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어떻게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쌍 바닥을 만들어도 이 안에서 보통 보면은 뭐 수렴을 만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해서 뭐 플래그 패턴을 만든다라든지 다양한 흐름들이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기간적으로 조금 횡보를 해주면서 이런 데를 또 돌파해주고 나서 그렇게 이제 쏘기 시작하거든요. 또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 하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깊어요. 네, 깊어가지고 뭐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상당히 많이 나갔죠. 84,000주 정도가량. 네,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연기금에서는 좀 덜 나갔는데
그러니까 바로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엄청 많이 사놨으니까 최근에 물량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이 사놨거든요. 네, 기관 쪽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들어간 거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봤었고요. 지금 당장은 또 이제 그 요즘에도 제약바이오 투심이 좀 상당히 이번 하락장을 이끌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뭐 많은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유난히 좀 하락폭이 깊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모멘텀이 작년에 이제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했었던 섹터가 이제 그런 제약바이오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백신도 나와주고 있고 치료제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섹터가 조정을 받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작년에 올랐던 것에 따른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뭐 녹십자 랩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훌륭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죠. 훌륭한 모멘텀들이 많고 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근데 이제 예전부터 바이오 섹터를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바이오 섹터는 투심이에요. 투심이 강하냐 적냐 이게 또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왜냐면은 어떤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어떤 기대감을 조금 더 물론 녹십자 랩셀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고 요즘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장주잖아요. 고 PER이란 말이에요. 고 PER을 받는 종목인데 근데 이제 그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만약에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한다? 라고 하면 금방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조정을 지루하게 이제 보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뭐 녹십자 랩셀 이제 뭐 모멘텀은 있죠. 아티바에 대한 상장 기대감 그 다음에 만약에 모더나가 자사 설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의 자회사를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뭐 가능성 모더나 물류 쪽으로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NK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멘텀인데 근데 유난히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티바가 뭐 상장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근데 뭔가 차트에서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너진다. 무너지면 안 될 자리는 무너진다. 그러면 어떤 예전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어떤 일들이 많아 있었냐면은 그 예전 18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바이오 17년도에서 18년도까지 엄청난 바이오의 상승장이 일어났었죠. 뭐 예를 들자면 신라젠, 뭐 신라젠이나 녹십자 랩셀이랑 뭐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 헬릭스미스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HLB 얘네들 모멘텀이 다 뭐였습니까? 거의 암과 관련한 임상 3상이었죠. 임상 3상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습니다. 진짜 각도도 정말 가팔랐어요. 근데 임상 3상이 다 실패했다라고 나왔었죠. 거의 다 세 개의 기업 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결국에는 저는 좀 차트를 뭐 싫어하시는 분들, 주가 분석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차트가 어느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래서 차트가 좋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호재도 나와주고 근데 차트가 나빠진다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제 기준에서 항상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켜줘야 되겠죠. 여기 이 라인은. 만약에 여기를 빠진다 그러면은 실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티바가 상장이 뭐 예를 들면 아티바가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데 그게 뭐 좀 잘못된 건가? 그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이곳에 대해서 생각을 우려감으로 변하거든요. 그 기대감이. 그러니까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변하는 거는 진짜 한순간이에요. 이게 한순간이에요. 한 끗 차이죠. 주가가 한 끗 차이로 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변하는 것도 결국엔 한 끗 차이인데
뭔가 차트가 이상하다. 내가 생각했던 거대로 안 흘러간다.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바로 올라가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는 듯이 저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던지는 거죠. 예.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 이하로 빠진다. 그럼 던지는 거고. 예. 그 다음에 후속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추이를 지켜본다. 아니면 비싸게 사더라도 좀 확인하고 사는 게 맞죠. 왜냐면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이게 좀 애매한 게 지수가 빠지는 거에 있어서 지수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뭐 홀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홀딩 관점이다라고 하시면은 지켜줘야 될 자리는 이런 자리는 지켜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고가 이런 자리들은 좀 지켜주는 게 맞다.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 실제 뭐 이제 여기서는 쌍바닥이었는데 여기를 지켜주면 그래도 3바닥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3바닥이 그렇게 확률상 좋지는 않아요. 확률상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내려갈 수 있는 확률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기가 기준이 이런 데는 지지선이니까 그래도 지켜주겠지. 근데 여기서 또 빠지는 시나리오가 훨씬 많기 때문에 훨씬 많아요. 때문에 항상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만약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만큼에 대한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도 항상 작용을 한다. 그거에 맞춰서 또 뭔가 회사와 아니면 어떤 그 언론사에서 악재를 갑자기 뿌린다라든지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종토방에 가보면은 진짜 어이없게 욕하는 사람들만 많이 생기죠. 근데 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 회사 진짜 짜증나네? 그러면 뭐합니까? 본인이 결단을 보시고 결정을 해야죠. 여기 버텨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홀딩을 해보는 거고 여기에 못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 낮추는 방향밖에 없죠. 그리고 추이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데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좀 아쉬워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녹십자 랩셀은 문제는 크게 없죠.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근데 제약바이오 투심이 꺾이는 부분들이 있죠, 조금. 근데 분명히 또 살아날 때는 또 어떤 거에 있어서 또 티가 납니다. 살아날 때는 막 티가 나요. 티가 나고 가능성도 많아지고 뭐 그런데 일단 그 정도. 일단 지금은 지켜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매도하기에는 조금 늦은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주봉이 오늘 또 완성이 되죠. 주봉이랑 월봉이 완성이 되는데 약간 느낌이 여기랑 비슷하죠, 지금. 여기까지 말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과연 이걸 이겨내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때처럼 떨어질 것인가? 는 좀 일단은 한 3달 정도, 3달 정도가량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반등을 줬고 그 다음에 지루했던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올라갈 타임을 못 올라가면은 한 한 1년 정도까지는 좀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저하게 판단하고 그거에 있어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60분봉이나 일봉이 있어서 이런 트렌드 하단 정도를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상 60자 랩셀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를 접속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독그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3,15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제일제강, 인지컨트롤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